단톡방 스터디 뉴스 도개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미연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미리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 퀴즈를 맞출 때 네. 헬륨 그 풍선 있잖아요. 아하하. 헬륨 그거를 마시고 마실 거예요? 맞출게요. 네, 마시고 한다고요?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앵앵거리는 소리를 한다고요? 그럼 오프닝 때만? 오프닝 인사할 때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걸로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공부부터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톡방이 안녕하세요. 8시에 열렸어요. 맞아요. 8시에 안녕. 다들 반갑습니다. 자, 톡방 퀴즈 규칙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이 잘생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연쌤 힌트 좀 주세요. 잘생긴 시간되면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를 결합해 만든 단어로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과 돈이 부족한 20대의 새로운 소비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페이크 컨슈머 아닙니까? 페이크 컨슈머. 5글자예요? 페이크 컨슈머. 5글자죠. 5글자. 근데 재환 오빠가 틀린 것만 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잠깐만, 진짜 맞은 것도 줘요, 정말. 날 한번 믿어줘요. 부탁할게요. 페이크 컨슈머. 아닌 것 자, 같은데?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다들 아무 말 이유 없는 이유가 있어요. 깜짝 놀란 페이크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려서. 페이크 슈머. 페이크 네. 슈머. 페이크 슈머. 정답은 네. 정답입니다. 너무하신 거 아닐까? 페이크 슈머는 가짜 소비자잖아요. 네. 근데 저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짜를 소비하는 진짜. 옛날로 얘기하면 짝퉁. 짝퉁을 소비하는 건데 지금 짝퉁이라기보다는 가령 뭐 그 고급 화장품을 살 돈은 안 되니까 저가 화장품을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대체제를 찾아가는 걸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가상입니다. 가상. 가상의 소비를 하는데 배경화면에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네네. 배경화면 탁 하면 뭐 일어나면 이 시간부로 내 네. 걱정만 합니다. 뭐 이런 거. 맞아. 진짜. 이런 게 전부 다 페이크 휴머가 그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사실은 경제가 좀 어려워졌을 때 나오는 그런 소비 현상이죠. 되게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정장이 아닌 캐주얼 복장으로 출근하는 정보산업체의 고급 인력들을 지칭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블루 모식이라고 했고, 막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약간? 그 블루 칼라라고 하고 네네. 그다음에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 화이트,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하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캐주얼 복장. 네. 청바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아니 캐주얼을 몰라서 무슨 아니. 색깔을 생각하려다 보니까 청바지 색깔인가 해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고정관념을 한번 깨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5초 카운트 카운트. 들어갑니다. 그린 컬러? 그림 모르겠어요. 정답은 노컬러였습니다. 네 캐주얼 복장으로 가잖아요. 그냥 편하게 입고 가는 거예요. 라운드도 입고. 네. 고정관념을 깨서 칼라가 꼭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않고 저는 고정관념을 깨라 그래서 이 중에 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른 곳에서 해야 되네 이거는 정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저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 IT나 이런 쪽 보면 네. 그 판교나 이런 데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보면은 전통적인 복장의 회사원이라기보다는 네. 무슨 공대생들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에 지칭할 수 없으니까 노 칼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떤 계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 문화 종사자, 그다음에 IT 종사자, 과학 분야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걷는 말로 좀 쓰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 매출증서 등 매출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뭐라 할까요? 힌트 주기가 좀 어려운데. 그쵸. 아, 좀 뭐라고 어려워요. 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가지고 이제 나의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네. 그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이 사람을 지정해준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제도. 그거랑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의 거죠? 비슷한데 앞자만 멘티? 바꾸면 돼요. 벤토? 자, 이제 네. 5초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공장, 사실 뭐든. 이런 것들. 그래도 모르겠어요. 팩토리 제도. 팩토리. 스토링 제도였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듯이 기업으로부터 이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받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잖아요. 네. 한마디로 기업을 살리는 제도예요. 네네. 기업한테 그냥 돈을 주자니 네. 그럴 순 없고 그래서 사실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채인데 그런 네. 것들을 빠르게 현금화를 시켜주려고 네네네. 기업을 도와주는 그 차원에서 생긴 거거든요. 네네네. 1920년대 미국에서 기업 그 공항이 오기 전에 네. 그럴 때 생긴 제도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기업을 위한 제도로 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은 양이라고 하기 좀 오늘 그렇네 바보 양.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이 융통이 잘 안 돼서 네네, 회사가 그렇죠. 부도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럴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보를 이런 걸 잡고서 사실은 이제 채권이라는 게 그런 정도 기업이 되면 채권이 별로 값어치가 없을 때가 많으니까 근데 그걸 잡고서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뭐 자금을 좀 융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비롯된 용어로 정보를 독점하며 사회를 감시, 통제하는 권력이나 그런 사회 체계를 일컫는 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건 좀 알만할 수 있을 이거 것 같아요. 알만하죠, 알만하죠. 멍해서 아 그래요? 왜 피곤했어요? 어제 시험이라서 날 밤을 샜어요. 그래서 네네네. 멍해서 더 모르는 거. 우리 뭐 옛날에 이제 깡패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고 그쵸, 그쵸.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제일 윗선 형님을 큰 형님 그랬잖아요. 큰형님이라 하잖아요. 아 이거면 끝이다. 네. 사실 이거면 다 그래서- 준 거다. 큰형님. 몇 글자예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글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 아 평소에 잘하더니. 빅브라더. 정답은 빅브라더였습니다. 말 그대로 큰형님을 바꾸면 빅브라더. 빅브라더잖아요. 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하나 원형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감옥이 있고 감시탑이 있는데 네. 가령 이 감시탑에 한 명만 들어가 있어도 여기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놔도요. 근데 이제 감시탑에서 문을 열어서 밖에 나가면 총을 쏴버려요. 근데 지금 사람이 없어도 네. 저기 있을까봐 그걸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근대사회 경찰과 똑같은 거죠. 네. 가령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무단횡단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도 어디선가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 CCTV를 걸릴 수도 있다. 아하. 그런 어떤 감시 체제라고 할 수 있죠. 나쁜 말로는. 그런 감시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빅브라더. 항상 빅브라더가 너를 지켜본다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그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요즘에 재밌는 게 네. 이거 반대 개념이 나왔어요. 스몰 시스터라는 게 나와서 네. 사실 우리가 감시 체계라는 게 이게 나라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뭐 네. CCTV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네네. 그렇지 않고 진짜 이 변화시키는 건 우리 주변에 디카나 폰카나 이런 거라는 거죠. 디카나 본카. 네, 이런 것 통해서 이렇게 하고 네네, 온라인을 맞아요. 유포시키면 네네. 이거 자체가 어떤 그 방금 얘기했던 어떤 그 시스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군요. 우리 자체가 뭐 사회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런 걸 고발도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런 스몰 시스터라는 개념을 요즘에 좀 쓰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이미 네 문제 중에서 세 문제를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벌칙은 확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특별히 제가 MC 찬스를 써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근본적인 오염 발생을 줄이는 환경 기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영어를 조합해 보세요. 네, 영어로 줘야 돼요. 네. 영어로. 깨끗한 것과 깨끗한 그다음에 것과 클린. 기술. 기술. 자, 그럼 5초 카운트 해볼까요?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클린 테크. 쓸데없이 이런 거나 맞추고. 네,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곳에서 머리가 돌아간대요, 진짜. 마지막 문제에서. 네, 오늘 참 힘겹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나 씨 오늘 어땠어요? 오늘은 진짜 바보가 된 기분. 진짜 바보 같았고 네. 네. 다음 시간에 오랜만에 벌칙을 받겠네. 이세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뭐 문제도 그냥 소소했고 어렵지도 않았고 뭐 지도 않았는데. 빅브라더 같은 경우에는 어떡해.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네. 그다음에 스몰 시스터나 차라리 스몰 시스터가 요즘에 우리한테 물어볼 말이지 이거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거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예은 학생한테 못을 박았습니다. 네, 두 번 죽이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번엔 뉴스톡에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이슈. 최근 일본에서는 절반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오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여성 인력을 모시기 위한 조치라는 건데요. 가사와 육아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단녀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경단녀는 경력 단절녀를 의미합니다. 네. 이런 일본의 상황에 비춰서 지금 우리 기업들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성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약간 풀기 힘든 숙제같이 좀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되고 이 쌤께 여쭤볼게요. 유리천장 경력 단절 뭐 이런 원인이 좀 뭘까 싶은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네.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우리 사회의 깊은 남아선호 사상이죠. 아. 아무래도 남자 먼저 라는 그런 부분이 좀 가장 가부장 제재와 같이 연결돼서 좀 바꾸기 좀 힘든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성역할을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우리 그 교과서나 이런 걸 봐도요. 그 영희야 놀자라고 늘 제안하는 건 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제안하고 여자는 선택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면서 딱 고착화되는 그런 게 좀 근본적인 이유라면 네. 세 번째는 정말 현실적인 이유인데 네. 이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요. 네. 남자와 여자 중엔 남자를 좀 더 선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근을 시킬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출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그 단절을 막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일을 시켜 먹기 좀 편하다. 여자보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왕이면 남자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은 여성들이 제일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일단 우리 몸이 알아서는 어떠신지. 그러니까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속상하기도 아쉽죠. 하고 네, 정말 속상하죠. 네. 네.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남성분들만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혜은 학생은. 저는 사실 네. 아직은 학생이고 뭐 학교에서는 뽑을 때 이런 차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느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리천장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보니까 네. 직장인들의 70% 이상이 직접 체험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걸 보면 되게 많이 느끼시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슈에 관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기사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 기사는 그 일본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네. 여성 인력 모셔라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늘린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걸 보면 그 일본 정부가 여성 인력의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 활력 추진법을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육아나 가사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네. 건데 왜냐하면 현재 일본 기업 같은 경우도요 여성 임원 비율이 11% 수준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한 20-30% 되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수치까지 맞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여성 활력 추진법은 종업원 301인 이상의 기업 등의 여성 임원 비율 목표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좀 높은 여자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을 많이 양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뭐 그런 것의 일환으로 뭐 혼다 그 자동차 만드는 데죠. 그런 데는 재택근무제 같은 것들을 좀 도입을 하고요. 네. 보육원 같은 걸 설치해서 여성 인력들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하고요. 마지막 기사를 보시면 네.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남성 사원 의식 개혁이나 육아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일본 사회 전체가 여성 인력들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기사는 이건 일본의 노력이었다면 이건 우리나라의 노력인데요. 네, SAP 경력 단절 여성 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첫 실시된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SAP 코리아가 경력 단절 여성의 직장 복귀 기회를 제공하는 백투워크 프로그램 활성화에 앞장선다 네. 그런 기사거든요. 그 중간쯤에 백투워크 프로그램은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자신의 전문 및 관심 분야에서 업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 환경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약간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참가자들을 선발해서 그들의 역량과 어떤 경험에 맞춰가지고 프로젝트를 줘요. 근데 그걸 이제 여기서 돈을 지불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 업무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채용을 할 거면 채용을 하고 아니면 다른 곳과 연결시켜줘가지고 네네. 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력 단절료가 그냥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턴십 프로그램처럼 이걸 수행하고 거기서 적응이 되면은 다른 데로 보낸다든가 채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의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예은 학생 두 기사를 어떻게 봤는지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기사에서 제가 꼽은 부분이 재택근무제랑 유연근무제라는 단어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네. 그동안은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이게
계속해서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이를 낳고 뭐 잠깐 쓸 수 있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이 혼다라는 기업에서 단순 휴가가 아니라 쭉 편의를 고려하면서까지 뭐 이렇게 경단녀들을 쓰겠다라는 거를 진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일본이 여성 활약 추진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참 일본도 좀 재밌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번 연도 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그 여성인데 이 네. 사람이 보육원을 신청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SNS에 남긴 게 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 이렇게 남겼대요. 세상에. 근데 그게 이제 그 공감도 일으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되면서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돼서 좀 그런 게 촉발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베가 여성이 활약하는 사회를 슬로건을 하고 있는데 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여성 인력의 발탁을 촉구하는 여성 활약 추진법을 이제 그 제정을 하고 그걸 이제 추진한다는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300일 이상의 기업에서 여성 관리직의 비율을 좀 높이겠다. 지금 어쨌든 일들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유리천장 때문에 더 못 올라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관리직 비율을 2020년까지 30%가량 높이겠다. 현재 11%라고 하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관리직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게 지금 그 추진하는 법을 우리가 여성 활약 추진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유리천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우리와 비교하면 좀 어떨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도찐 개찐이라고요. 정확하게는 도낀 개낀. 네. 도낀 개낀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OECD가 29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이 27위예요. 우리나라가 29위예요. 정말 예. 느낌이네요. 또 여성 임원의 비율을 보면 유리천장이 결국 여성 임원이 되는 그 비율이잖아요. 네. 아까 제가 일본이 한 11%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2.1%예요. 우리나라는 여성으로서 임원 되는 건 거의 힘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29위, 이 OECD 29개국 중에 꼴찌를 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속상하네요. 네,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떻게 봤어요, 예은 학생? 네, 저는 일단 두 번째 기사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꼽아봤는데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으라는 강요가 아니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기업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을 뽑아봤어요. 그게 사실 여성 인력 프로그램이나 뭐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까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친구 얘기를 들어봐도 네. 그 친구는 정말 그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나 뭐 출산 같은 거에서 눈치를 전혀 안 받고 제도가 진짜 잘 갖춰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선배들도 뭐 아이를 낳고 뭐 육아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만둔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봐도 경단녀가 발생하는 것도 줄일 수가 있고 또 경단녀들이 다시 복귀하고도 다시 그만두는 걸 좀 막으려면 이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군요. 네, 백투워크의 특징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력 단절 좀 어느 정도일까요? 그 기혼 여성이 네. 그 우리나라 기혼 여성이 한 970만, 1000만 가까이로 추정이 되는데 기분. 예,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녀가 된 사람이 19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그 중에 반 정도가 경력 단절녀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그 경력 단절이 그 사회나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아무래도요. 네.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키울 똑같이. 때 똑같이 들어가고 네, 또 그렇죠.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하는데 그렇게 보자면 지금 최대 1년에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게 한 15조 원 정도의 손해가 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개인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1인당 6억 3천 정도의 그 평생을 보자면 6억 3천 정도의 손해가 나고 있다. 이렇게 좀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은 학생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때요? 저는 오히려 되게 반가운데요. 네, 왜냐하면 저도 지금은 취업 준비생이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 겪을 일들이기 때문에 당장 취업은 됐지만 그 다음에 일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잘 된 것 같고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SAP 코리아 그 백투워크 프로그램 이제 앞으로 확산이 좀 많이 될까 싶은데요, 선생님.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네. 민간 기업의 프로젝트가 하다 보니까 네네. 한계는 좀 분명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정부가 이거 좀 괜찮다라고 해서 이런 걸 차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좀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민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좀 더 섹시하게 만들어줄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를 열어주세요. 짜라라란. 본인이 여성이어서 취업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실제로 부당함이나 불이익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 어허. 서술하시오. 네. 자, 오늘도 자.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은 학생 준비됐나요? 네. 저는 요즘은 오히려 취업이나 뭐 다른 시험 같은 데서도 여성이 더 강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사법 시험 같은 거 결과만 봐도 여성이 더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녀 차별이나 뭐 부당함 없이 취업 면에서는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들어가고 나서 승진 같은 문제에서 더 부당함이나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여성이 그 취업에 있어서 우세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사들을 보면은 여성이 더 많은 비율로 뽑힌다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더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함이나 불이익 같은 거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왜 많이 뽑히냐면 그 여성이 취업을 하려다 보니까 벽에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걸 내가 뽑힐 거는 공부로 해서 실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공무원이라든가 로스쿨 이런 행시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뽑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로 그 취업에서 굉장히 불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은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서 된 거라면 기업에서도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능력을 갖춘다면은 부당함 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닐까요? 그게 이제 능력이 비슷한데도 그렇다면 이왕이면 남자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부당하다거나 그런 현실을 아직 느껴본 적은 없나 봐요? 네, 아직까지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네요. 예. 이런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경험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버리니까 음. 면접은 이제 더 이상은 진행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쌤이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게 출제하는지 네. 또는 뭐 질문의 의도가 도대체 이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예. 한마디로 이제 취업 약자를 얘기할 때 지방대 인문계 여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방대 인문계 여성 다 이제 그 우성과 열성 중에 열성인자만 가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이고, 참 나쁘다. 그러니까 뭐 그 막상 오면은 아 그럼 이렇게 할 때 취업할 때 어려운 점 없었어요라고 해서 좀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식으로 물어보긴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 지방대를 물어보면 지방대여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사실 그런 거 갖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한 건 좋은 건데요. 네.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 그래서 여성이어서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경험을 물어보는 거는 이 경험을 가지고 그 뒤로 얘기를 이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면접은 더 이상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네. 이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없지만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이런 적 있다고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 얘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어야지 경험 면접은 사실은 내 경험이 없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남의 경험이라도 빌려서 또 신문에서 본 거라도 빌려서 얘기하시면 그 뒤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예은 학생 이쌤의 평가 어땠어요? 조언. 전 이 질문을 받고서 부당함이나 불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거짓말이라도 얘기를 해야 하나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뭐 친구나 주위에서 본 얘기를 하면 된다는 좋은 그쵸, 조언을 그쵸. 얻은 것 같아요. 네. 또는 없는 데를 그 뒷이야기를 내가 알아서 잘 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제 동등하게 이렇게 네. 경쟁을 해서 성과를 낸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그렇죠. 될까요? 그렇게 풀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쌤의 족보 한번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옛날에는 좀 나왔던 질문인데요. 네. 가벼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일을 할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남성보다 여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 일단 이분은 여성이 어떻게 먼저 생각하세요? 이건 대답을 해주시는 게 네, 사실 성으로
너무 사람을 일반화하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면 네.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다차원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을 두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좀 유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감 능력.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보통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이 좀 더 이렇게 사회에 친화적인 동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을 때 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한 씨는요? 저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 여성분들은 참 꼼꼼해요. 그리고 그 이거는 섬세하죠. 예,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그 여자들의 육감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뭔가 캐치해내는 그 분위기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제 육의 감각에 다른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그들의 육감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걸리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 여성분들은 그게 굉장히 그 눈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약간 눈치가 굉장히 빨라서 그런 부분에서 남성들이 도움을 좀 받으면은 굉장히 많은 각도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게 보미 씨가 얘기한 그와 관계가 되게 있대요. 그러니까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다양한 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게 행동하는 거,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이 눈에 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저건 왜 다르게 행동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얘기하는 육감. 그쵸, 육감. 네,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고 맞아요. 남자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이 목적 이것만 보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다르고 이건 전혀 신경을 안 결과, 쓰거든요. 목적. 그러니까 이거 딱 이제 끝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육감을 발휘할 수 없죠. 네. 그쵸. 모든 여자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여자의 육감은 무시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전혀 안 그랬어요. 예. 네, 예은 학생은 어떤가요? 저도 보미 언니랑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번에 EBS에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네. 그 아이들이 엄마가 맞는 걸 보고서 공감 능력. 네. 나 봤어. 그 공감 능력이 확실히 여자아이들이 그냥 좀 타고난 게 뛰어나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여성들이 확실히 뛰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엄마는 못 속여요. 아빠는 속일 수 있어요. 아빠는 거짓말처럼 아빠 넘어가요. 많이 속였어요? 아빠는 속아 넘어가는데 엄마는 눈 보면 다 알아. 엄마는 너 눈 보면 알아. 그 종합하자면 최근에 그쵸. 엄마한테 걸렸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슬기 학생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한 주간 참여를 못한다고 하네요. 네. 네 학생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혜 학생, 남성들은 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반면 여성은 여러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한다. 단순하게 판단했을 때는 능률이 낮을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태수 학생,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감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특히 남성들이 잘 모르는 여심을 같은 여성이자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유리하다. 김태희 학생, 여자는 남자보다 멀티태스킹 능력이 뛰어나다. 과거 원시 시대부터 남성은 사냥을 하기 위해 하나에 집중하는 성향을 가졌다면 여성은 수렵과 채집에 유리하도록 여러 가지를 보는 능력이 발전했다. 김예지 학생, 개개인마다 특성과 성격,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성별로 일반화시켜 장점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학생들의 의견 우리 예은 학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을 보니까요. 저는 멀티태스킹도 안 되고 복합적으로 고려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전 남자의 성향을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여성스럽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남성스럽지 않지만 예은 학생은 좀 말끝을 흐렸네요. 우리 시아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여기서는 네. 근데 우리 정철진 선생님 계셨으면 네. 저는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여성이 대세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는 아날로그가 대세기 때문에. 아, 음성전이 되는 것 같아요. 들리네요.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들리는데요, 진짜. 그렇죠. 네. 네. 아날로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감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한마디로 해서 사람 사는 그 냄새가 그립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김태수 학생이 여기서 일을 할 때 어떤 점이 장점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런 공감 능력이 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광고 마케팅이나 그 방송계 유리하다라고 해서 네. 그런 측면을 이렇게 연결시키겠다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그 아날로그적 측면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김태수 학생이 제일 이 질문의 의도에 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김태수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각국의 여성 인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경력 단절녀가 우리가 이제 이슈를 많이 했지만 그거 전에 논의가 됐던 게 여성의 임원 비율이 한국이 사실 2.1%다라는 건 저도 이런 조사를 하면서 처음 인지를 했거든요. 네.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네. 유럽이나 이런 데서 40몇 %까지 가는데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좀 앞으로 좀 깨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많이 개선해야겠다 좀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은 학생은 어떠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이고 또 여자다 보니까 네. 유리천장이라든지 뭐 경단녀 관련 이슈들을 진짜 잘 알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이쌤이 얘기해주신 그 면접에서의 팁 꼭 기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독박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펙 제로, 정보 제로인 취업 준비생을 위한 취업도 9시 취업을 부탁해 매주 월수금 8시부터 한국직업방송